지난번에 항상 중간에서 끼어들어갖고 회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본인에 대한 박정훈 얘기를 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요. 그만 좀. 박정훈 의원 그만 좀 해. 김영 간사 싫어! 그만해요. 그만하게. 불리한 그만하지. 우리 질의에 대해서 자꾸 못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최민희 위원장의 극단적인 이 편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이제 KBS에서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김일성을 미화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KBS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 말미에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만들어졌더라. 외부 모니터를 봤더니 그렇더라. 균형 있게 만들었더라라는 얘기로 제 질의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바라봅니까? 김일성을요? 김일성은요, 우리 민족 수백만을 죽인 전범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역사의 최악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아직도 2,500만이 넘는 우리 민족을 핍박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극단적인 종북 사상에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KBS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적관을 해체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KBS에서도요, 문재인 정부 KBS에서도 2020년 2월 25일 날 이 프로그램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서 이걸 3월 10일로 연기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재난 상황이었는데 재난방송 주관사였던 KBS가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주적관을 해체하기 위해서 종북주의자들이 치밀하게 기획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께서 균형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종북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 정정과 사과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방송사에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그렇게 침탈했던 전범인 아베의 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아이돌 스타였다든지 양심적인 정치가였다든지 전국구 스타라든지 이게 이 KBS에서 나온 얘기예요. 김일성을 미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아베의 그런 전범인 아베의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균형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과연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아, 균형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세요, 직원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베보다 김일성이 훨씬 큰 우리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 수백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정사에 이렇게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위원장이 있었나?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여태까지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자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회의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했던 얘기, 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얘기 들으면. 프로그램이 균형되게 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얘기할 때 중간에 끼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하세요. 첫째, 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김일성은 전범이다. 나는 김일성을 전범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는 역사저널 그날에 이시원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김일성 항일투쟁 과장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항일투쟁은 한 것 같다. 그런데 축지법을 썼다든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든지 워낙 과장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에 대해 역사학자가 답변을 하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도 있었다. 제가 분명히 어제 솔방울로 탄환을 만드는 거 이거 누가 믿겠냐 이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다른 저 아이돌스타나 아직 말 이런 안 건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저 신상 발언 주세요. 왜 제가 지금 박정훈 위원님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잖아요. 지금 반론 아닙니다. 기회 주시라고요. 반론이 아니에요. 저는 신상 반론 발언 기회를 다 주세요. 할 겁니다. 어디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까? 뭘 고발해? 아니 박정원 의원, 박정원 아니 의원,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원 의원,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중간에서 끼어들어갖고 회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본인에 박정원 대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얘기한 적 없어요 거의. 그만해요. 그만 좀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하라고. 회의를 항상 방해하잖아. 그만하라고. 반말이야. 항상 방해하고 있잖아 박정원 뭘 의원이. 방해해? 뭘 방해하냐고. 항상 방해하고 있어. 항상 안 해. 항상 이준석 의원이 방해합니까? 계속 피해를 받잖아. 뭐 피해를 봐. 왜 반말이야?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만 좀 하라고요. 그만 좀. 김영관사 박정훈 의원 그만 좀 해. 김영 간사 싫어. 싫어. 공산당이 싫어요. 똑같네. 우리 서로 존댓말은 좀 쓰시죠. 제대로 좀 해.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존댓말은 서로 쓰시죠.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전방위적으로 다 싸우고. 매일 회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잖아. 박정훈 그거는 의원이. 민주당 보는 그렇잖아요? 시각에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 보는 항상 시각에서. 거기서 다 시각이 다른 거기서 겁니다. 다 그렇게 돼. 각자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만 우리 보고 얘기해. 들러리 쓰라는 거예요? 예? 불행- 질의를 하고 회의를 하라고요. 불만 얘기해요.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냐고. 그만해요. 그만하게. 불리한 고만하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25는 남침이며 그 남침은 김일성과 스탈린의 오판에 의해서 우리 민족 수백만을 살상시킨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전범이다. 역사학자로서 이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독립운동을 했다. 무장투쟁을 했다. 그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과장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됐다고 지적을 했다는 측면에서 균형 있게 팩트를 전달했다는 취지였고 우리 질의에 대해서 자꾸 못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오늘 갑자기 이제 과방위원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김일성은 전범까지는 합의된 것으로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삼화전기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에 문자로 이 삼화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3배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삼화전기로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신산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서 대장주가 될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 한 종목만 받아보실 분들은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